시장은 이제 중동전쟁 리스크와 관련해서 말보다도 실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론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나스닥에 이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1.73%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2.15% 약세로 마감했고 S&P 500도 4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1.67%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시장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히트맵 바로 살펴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위험 심리가 좀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마존이 3.95% 빠졌고요. 메타도 4%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2%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특히나 엔트로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팔란티어도 3% 넘게 빠지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주 흐름도 좋지 않았고요. 헬스케어로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면 경기 방어주는 초록불을 켰습니다.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유가 급등의 수혜를 받는 에너지 섹터가 초록불을 켰던 히트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를 만든 마켓 무버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핵심은 호르무즈를 둘러싼 봉쇄 리스크였는데요. 유가의 쇼크로 이어졌고요.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를 조정장에 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요.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유가의 급등과 금리 부담을 가져왔고 결국은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유가발 리스크오프 장세였는데요. 지수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S&P 500이 5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게 됐고요. 다우지수가 나스닥에 이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고점 대비 약 13% 하락을 하게 됐고요. 시장의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빅스도 31로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구조가 방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 네 가지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를 만든 출발점은 역시나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제철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요. 이란은 걸프 지역의 보복 공격,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지금의 전쟁이 에너지 공급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결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선박의 통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 선박 두 척이 회항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태국의 선적 화물선이 피격을 받은 후에 좌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인식은 전쟁에 대한 우려감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의 현실화 가능성으로 변화하게 됐고 이것을 가격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결국은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브렌트유가 장중에 112달러까지 올라갔고요. WTI도 1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최고치 종가 수준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게 된 포인트는 결국 지금의 유가 급등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후퇴시켰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금리와 환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결국 긴축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충격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M7 종목들의 시총이 하루 만에 약 498조 원 증발하게 됐습니다. 주요 빅테크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역시나 금리 부담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이 유가와 금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 이어진 소식들입니다. 먼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을 시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세계 양대 원유와 해상 물류가 동시에 리스크를 껴안게 된 점이 중요하고요. 사우디 등 걸프국의 참전 가능성까지 확대됐다는 점도 이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것이 지속될지의 여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크가 홍해까지 확산되는지도 중요하게 체크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유가가 $10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지 여부, 그리고 협상이 진전을 빚을지 군사 확전으로 이어질지도 꼭 한번 핵심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AI 반도체 3대장이 잇따라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2.17%, 브로드컴도 2.82%, 이 AMD가 그나마 좀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메모리 사용량의 6분의 1을 가까이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죠. 이 구글 터보 퀀트가 등장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지출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 센터에 쓰기로 한 막대한 돈이 줄면서 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대한 칩 수요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새롭게 나온 건데요. 그나마 AMD는 이 반도체 3대장 중에서는 낙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최근에 CPU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터보 퀀트발 충격을 상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구글의 터보 퀀트 충격이 메모리주를 넘어서 이제는 AI 반도체주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CPU가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한 가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반도체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M7 종목들이 잇따라서 2%에서 4% 이상 급락세를 겪었는데 아마존이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선은 개별적인 악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맞춤형 칩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임원이 회사를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이 자체 칩 개발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아마존의 주가를 강하게 내리눌렀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악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올해 신형 모델 3를 중국 시장에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감의 하락이 나왔고요. 또 공통적인 악재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크로발 악재였는데요. 이날 미국의 소비심리지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M7 중에서 대표적인 소비주로 꼽히고 있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이 소비 위축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하이퍼스케일러들도 2% 내지 4%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오라클이 사실 주요한 범인이었습니다. 이 AI 설비 투자에 돈을 가장 많이 쓴 회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오라클이 떠오르죠. 이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 CDS 프리미엄, 이 지표인데요. 이 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파산 가능성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지금 오라클이 단순히 하나의 종목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AI 투자의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이 소식에 마찬가지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펼쳤었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이란 전쟁으로 예기치 못하게 금리가 폭등하니까 그간 투자들이 빚더미로 돌아오게 생겼다. 이런 공포가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를 집어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요, 이 엔트로픽이라는 미꾸라지가 또다시 소프트웨어주들을 집어삼켰는데요. 현재 엔트로픽이 시험 중인 새 AI 모델 미토스가 기존의 보안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데이터도 이런 사이버 보안주들이 각각 5%에서 7% 가까이 폭락했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주들도 잇따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주들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은 있었는데요. 이 게임이 돌아가게 하는 기반인 게임 엔진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3% 이상 올랐습니다. 이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죠. 1분기 조정 EBITDA를 큰 폭으로 높여 잡았고요. 또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던 광고 사업을 좀 철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아직 게임 엔진은 이 게임 그래픽과 물리 법칙, 네트워크를 동시에 맞물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생성형 AI로는 대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이 AI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기업들은 살아남은 것이죠. 이어서 엔터지도 6% 이상 상승했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메타와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전력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소프트웨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AI로부터 대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한 반면에 이 에너지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WTI 국제유가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5.46% 올라가면서 배럴당 $100 선까지 껑충 뛰어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입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제철소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바로 이어서 이란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유가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10원 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여기에서 크게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금 가격이 의외로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앞서서 이 미국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경기 불안 가능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채 금리는 장기물과 단기물이 엇갈렸습니다. 이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저울질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소비 위축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